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 상황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이후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면서 달러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원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 자체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추가되면서 환율이 더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와 함께 환율이 한 차례 레벨업을 했고요. 그 이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V자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지속적인 환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적인 리스크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달러와 환율 차트를 겹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이고 녹색이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크게 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화가 생각보다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에 발생된 계엄이 확실히 환율 상승의 트리거를 당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 사태 이후 달러가 오르는 그대로 원달러 환율이 쭉쭉 오르고 있고요. 가장 최근 며칠간 달러는 소폭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이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이 최근에 한 번 더 터졌죠. 정치적인 리스크는 크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처럼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 그냥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얻어맞으면서 버티면서 잘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이 부분도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한국 증시도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 부자의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내수와 수출로 나뉘죠. 과연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관점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수를 살펴볼게요. 한국 내수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2021년까지는 내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2022년부터 내수가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바닥의 바닥을 향해 계속 기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사태 이후 고금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12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급감해 버렸습니다. 낙폭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냥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가 위축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기준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2차례 낮췄었는데요. 미국이 현재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잡히고 있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 약세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위로 튀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환율 상승을 감내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환율이 다시 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핵 사건이 지난주에 터져버렸었죠.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이던스 제시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경제 쪽이 발을 잘 맞춰야 할 텐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탄핵이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리자 이거 내가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획대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 앞으로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수라는 것이 바로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지라도 내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고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수 관련 기업보다는 수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해 한국의 수출 금액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2022년 한국 수출이 피크를 친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수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올해도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2024년은 11월까지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만약에 12월 달 수출이 여기에서 추가로 집계가 된다면 2022년 수출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2022년을 넘어서 역대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정인 1월 첫째 날 한국의 2024년 수출 총 금액이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확인하면서 내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내수는 부진하지만 수출 쪽은 여전히 강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기반으로 수출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연초 이후 한국의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8.5%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펄펄 날아다니고 있고 중국 증시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만 나홀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중국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업종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섹터도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지라도 이러한 업종 위주로 투자를 했었다면 올해 계좌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업종들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업종들은 올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 코스피 지수 자체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쪽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익률을 보면은 올해에 21%나 빠졌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이러한 하락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명심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마도 내년에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브로드컴에도 HBM을 납품한다고 해요. 아마도 테슬라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국 주식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한국 주식 올해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9% 정도 하락하는 동안 저의 계좌는 91% 정도 불어났네요. 물론 제가 금액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드립니다. 그런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블랙라벨 분들에게는 저의 이런 계좌,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 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질의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저의 영상을 보셔도 어느 정도 거시경제를 따라오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